테슬라 소식입니다. 14일 론 바론 CEO는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앞으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매년 50%씩 증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4억 1,620만 달러다. 399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바론 캐피탈은 지난 9월 30일 현재 730만 주가 넘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바론 캐피탈은 테슬라 주식을 주당 평균 43.07달러에 구입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은 구매 당시 가격의 10배가 뛰었다. 바론 CEO는 오랫동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급격한 성장을 봤을 때 2조 달러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1조 달러 가치평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유명한 기술 회사에 합류할 것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이미 약 2조 1천억 달러다. 테슬라의 주가는 13일 기준으로 올해 400% 이상 올랐다. 테슬라는 지난 8월 31일 일주를 5주로 액면 분할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 바론 CEO는 회사에 투자한 이후 변동성이 컸다며 요요처럼 오르내린다고 묘사했다. 일론 머스크 지난달 테슬라의 2020년 주주총회에서 2020년 차량 인도 규모가 지난해보다 30%에서 40% 증가해 올해 50만 대 차량이 납품될 것이라는 이전 예측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또한 3년 안에 2만 5천 달러짜리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는 14일 최고급 모델 가운데 하나인 모델 S 롱 레인지 가격을 미국에서 대당 6만 9,420달러로 낮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13일에는 미국 내 모델 S 차종 가격을 4% 내려 7만 1,990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테슬라의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이날 기술주 하락세가 주도한 뉴욕 증시 약세 속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다. 전일비 14.65달러 급등한 461.30달러로 장을 마쳤다. 앞서 테슬라는 13일 중국 내 모델 S 가격도 3% 낮췄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이미 보급형인 모델 3 세단 가격을 낮춘 바 있다. 테슬라의 모델 S는 2012년 도입 때 인기를 누려왔지만 2017년 보급형 모델 3 출시 이후 고급형인 모델 S는 모델 3에 밀리고 있다. 니오 소식입니다. 14일 뉴욕 증시에서 중국 앱업체 니오는 전 거래일 대비 4.88달러 오른 26.5달러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서만 니오 주가는 612% 넘게 올랐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3에서 7달러 선에 불과하던 주가는 3달 만에 3배 넘게 뛰었다. 최근 글로벌 IB의 평가도 남다르다. JP모건은 최근 니오의 목표가를 14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다. 니오가 각광받는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중국 배브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 연평균 32% 성장할 전망이다. 오는 2035년이면 연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80% 이상을 배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배터리 원가 하락에 따른 전기차 가격 인하 및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향후 5년간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5% 미만에서 20%로 4배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는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니오는 고가의 SUV로 월 판매량 4,000대를 돌파했고 지난 7월 말에는 배터리 수압, 이동 충전 시스템을 갖춘 쿠페형 EV SUV를 경쟁사 중 가장 먼저 출시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니오의 앱은 경쟁 모델 중 유일하게 배터리 리스 및 교체가 가능하다며 배터리 비용을 구매가에서 제외해 판매가를 낮추는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배터리 이용 구독료 수입을 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니오는 오는 2025년까지 프리미엄 전기차 생산량은 33만 4천 대,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개최하고 5G에 대응한 아이폰 12 시리즈를 비롯한 신제품을 대거 발표했다.
애플은 모든 아이폰 12 모델이 5G는 초고속 네트워크는 물론 저주파 대역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경쟁 안드로이드 기기는 5G의 저주파 버전만 지원한다. 물론 통신 속도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통신사에 가입해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통신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버라이즌의 한스 베스버그 CEO는 애플 이벤트에 출연해 아이폰 12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같은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풋볼 경기장 등 붐비는 지역에서도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버라이즌은 미 전역의 초광대역 5G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전 세계 30개 지역 800여 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5G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의 예약 판매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배송은 23일부터다. 아이폰 미니와 프로 맥스는 11월 6일 사전 주문을 받고 11월 13일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CNBC 방송은 15일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서드파티 업체들이 프라임데이 행사 기간 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프라임데이 매출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액수라고 아마존은 설명했다. 230만 개에 달하는 아마존의 서드파티 업체들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58%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직접 물건을 판매한 성적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서드파티 업체들만큼 판매량이 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아마존이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를 통해 10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경우 아마존의 매출을 75억 달러로 예측했다. 연말 쇼핑 수요를 감안한다면 아마존의 4분기 매출은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 고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할인 행사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통상 7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13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보잉 소식입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 발주는 없는 상황에서 3건의 기존 발주가 지난달 취소됐다. 보잉이 전날 발표한 월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보잉 737 맥스의 올해 납품 실적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대에 불과하다. 로이터는 미국 교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미국과 유럽의 항공기제조 업계 모두 수요 위축으로 인한 고전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잉사가 중단거리 주력 기종인 737 맥스로 인한 적자를 만회할 목적으로 중장거리 주력 기종으로 개발해 납품하고 있는 787 드림라이너에서도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잉의 경영 악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델타 에어라인 소식입니다. 델타항공이 지난 3분기 54억 달러의 순손실을 공시했다고 CNBC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2분기와 합산한 순손실액은 11억 달러를 넘어 2개 분기 연속으로 50억 달러가 넘는 순손실을 봤다. 3분기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인 31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3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5억 6천만 달러에서 76% 하락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3.30달러 손실로 월가 예상치인 3달러 손실을 초과했다. 델타 항공 CEO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여행 예약이 늘고 있다며 개선되고 있다는 실제 신호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매출 정상화에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공항 이용객은 6,400만 명으로 2분기 대비 150%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2억 2,100만 명에는 한참 못 미쳤다. 델타항공은 1일 현금 손실률은 2분기 4,300만 달러에서 44%가량 줄어든 2,400만 달러로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1일 현금 손실은 1,800만 달러로 연말까지 현금 손실의 손익분기를 맞추려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바스티안 CEO는 4분기에는
1일 평균 현금 손실을 1천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봄에는 현금 손실의 손익분기를 맞추거나 현금 증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최근 12대의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전체 고용인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8천 명이 명예퇴직, 조기 은퇴 등을 수용했고 여기에는 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